그제부터 해서 이제 많은 분들 보셨을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거 가지고 아주 그 좌쪽에서 그동안 선거에 대해서는 조용하다가 이때다 싶어서 아주 우르르 나오는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기사 내용만 보면요. 미국 국무부에서 해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에는 언급을 금지한다라고 전 세계 공관에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가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이자 그 진영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간섭하지 말자주의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 문제, 뭐 북한 문제, 중동 문제, 심지어 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국가들의 문제에도 좀 강경하게 나가면 그냥 간섭하지 말자주의예요. 이게 바로 마가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네 왜 그러냐. 우리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기본 그냥 철학입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가셔야 지금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해서 딱 단일체처럼 미국만 딱 있는 건 아니고요. 마가 진영과 이 공화당 내부 쪽과 민주당 내부 쪽과 그리고 또 엘리트 계층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국 왜 개입 안에 이렇게 딱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튼 지금 이 행정부의 실권을 잡고 있는 이 트럼프 그리고 친트럼프 진영이 이 마가 진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의 나라에 막 개입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 입장에서도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전 관념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조금의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마가 진영, 이 트럼프 진영이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주의면 우리나라 지금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브라질 국민들도 같은 차원이에요. 그 서울역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저는 계속 마음에 있는데요.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 기사 타이틀을 써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럼 원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로이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요. 그냥 유출된 공문은 사실이라고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를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이게 공문인데요. 일단 제목 먼저 볼게요. 제가 앞에서 이 마가 진영의 기조, 아메리카 퍼스트 말씀드렸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Public Messaging on Election Under an American First Foreign Policy. 그러니까 제목에 이미 아메리칸 퍼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하에서의 선거 관련한 공적 메시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제목에 딱 드러나 있죠?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 원문을요, 사실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2번, 4번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부의 국가 주권 강조와 일치하여 국무부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미국 외교 정책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선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우리의 메시지는 간결해야 하며 승리한 후보자를 축하하고 적절할 경우 공유된 외교 정책 이익을 언급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무결성, 정당성 또는 해당 국가의 민주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피해야 합니다. 이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다음 4번입니다. 국무부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외교 정책 이익이 없는 한 워싱턴에서 선거 관련 성명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지역국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국의 프런트 오피스는 먼저 D, P, C 그리고 S,
피로부터 지침을 구한 후 해당 성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4번이에요. 참고로 4번에 나오는 DPC, SP 이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생략할게요. D는 국무장관실, P는 부국무장관실, C는 국무장관 수석 자문관실, SP는 정책기획국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2번, 4번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딱 들어보면 미국은 타국의 선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마라. 국무부 성명인데 이게 각국의 해외 공관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 미 대사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선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뭘 했길래 갑자기 국무부에서 이런 발표를 보냈냐면 이게 바로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로 가셔야 합니다. 브라질 상황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선거 문제와 전 대통령인 보소나루에 대해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관세 50%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런 조치까지 내려졌어요. USTR이라고 하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요, 현재 관세 관련해서 이 재무부와 함께 각국과 이제 협상을 하는 미국의 무역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기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까지 브라질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임슨 그리어 USTR 대표는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의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또 하나 중요한 서한을 보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관세 서한 이후에 나온 거예요. 참고로. 존경하는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 브라질 연방공화국 제38대 대통령. 보우소나루 대통령께 당신이 부당한 제도에 의해 얼마나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재판은 즉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며 놀랍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훌륭히 섬긴 존경받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공유하며 브라질과 미국 모두에서 현재 정부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관세 정책을 통해 강하게 반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방향을 바꾸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며 터무니없는 검열 체제를 진심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안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도널드 J.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 네, 이런 편지를 여러분 저번에는 관세 관련해서 50% 매긴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전 대통령인 보우소나루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주냐? 라고 생각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같고요.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지금 멈춰있지 않고 지금 우리 모스탄 대사님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지금 브라질 따라가고 있고요. 자, 근데 앞에서 나온 국무부 공문과 이어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나온 이후에 이 브라질의 대미 특사가 있는데요. 약간 오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브라질리아, 지금 브라질 수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 대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튼 브라질 미 대사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한마디를 얹어가지고 현지 언론에다가 독자적으로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 대사관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제 미국 국무부의 예하입니다. 미 대사관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고 해도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주한미 대사가 조선일보 나가가지고 뭐 한국 정치 지금 정부 잘하고 막 뭐 어쩌고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브라질은 물론 반대로 못했다 이 상황이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는 수치스럽고 브라질의 민주적 전통에 대해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브라질 현지 언론에다가 이거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완전히 룰라 극좌 정부입니다. 극좌 정부. 브라질에 시민들이 많이 정신을 차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우파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도 좌가 많고요. 현재 정부도 극좌 정부예요.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현지 언론이 이 대사관의 발언을 해명을 받으려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브라질 내부에서 이 대미 특사를 소환을 시키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사후 조치가 앞에 나온 공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서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걸 알고 이해를 하면 애초에 좌가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이건요. 현지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에 대한 국무부의 조치이지 무슨 모스탄 대사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플러스 이게 민경호 의원의 글인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침이 모스탄 대사의 발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인에게도 확인을 했고 논점이 바뀌지 않은 것은 오늘 서울역 연설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나온 글이죠.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한국, 브라질뿐만 아니라 선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중동도 그렇고요. 루마니아나 뭐 유럽 쪽 몇 국가도 있고요. 이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섭다기보단 뭐냐면 앞에 공문에서 덧붙였던 말 기억나시죠? 국무부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있을 경우에만, 외교 정책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선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외교 정책이 이익이 없는 한 워싱턴에서 이러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선거에 대한 메시지가 미국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외교 정책에 이익이 있을 때만.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마가 진영에서 여러분 전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타국에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으나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마가는 또 허용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선거가 미국의 선거와 연관이 없을까요? 특히나 미국 마가 진영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뭐냐? 바로 선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글 쓰고 알리고 할 때 무조건 뭐 헬프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미국의 이익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 브라질처럼 공개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소나루를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규명을 받을 수 있는 키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미국 우리 안 도와주네? 답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이제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좀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지금 국무부에서 나오는 서한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부각해서 지금 한국 언론이나 좌들이나 막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모토는요, 매번 트루스 소셜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리듯이 선거에 대한 거 바로 잡고 다 잡아서 처벌하겠다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지,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문맥이 중요한데 구절 하나만 빼가지고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언론에. 여러분 이걸 알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여러분 무슨 보면서 제가 여러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해석할 뿐이고요. 네, 오늘은 네, 소식도 소식이지만 제 의견이 좀 들어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의견을 여쭤봐서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바로 또 엄청난 소식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바마 관련한 소식이에요. 먼저 이번에도 전제 한번 깔고 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8일 날 올린 SNS입니다. 모든 길은 오바마로 통한다 라는 건데요. 이 글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이 바이든, 해리스, 아니죠. 오바마고요. 오바마가 뭐 오토펜, 그러니까 자동 서명 기계를 통해서 바이든을 뒤에서 조종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하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이어질 건데요. 과연 이게 단순한 복수일 수도 있겠지만 마가 진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항목, 예를 들어서 선거나 어떤 단일 범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오바마 한 명을 잡아다가 털어버리면 지금 마가 진영에서 원하는 아젠다가 선거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유튜브에서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가 진영의 기대를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밝혀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이 마가보이스 마가 진영의 가장 큰 채널인데요. 어제 올린 글입니다. 툴시 게버드가 이 기밀을 해제한 이 문서들이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 오바마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 맙소사.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툴시 게버드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미국 국가정보국의 DNI 국장이고요. DNI는 뭐 CIA나 FBI나 한 수십 개가 넘게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곳이 DNI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밀을 해제했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7월 18일자로 나온 국가정보국장실 ODNI의 자료인데요. 제목은 오바마의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당선 및 재임 기간 전복 음모에 대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를 꺾고 이제 승리한 이후에 당시 대통령이던 오바마와 그의 국가안보 내각 구성원들이 이 정보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리고 정치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수년간의 쿠데타를 준비했다라고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일종의 기밀이 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트럼프 캠프가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에 1기 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정부와 공모를 해서 힐러리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에요. 이게 의혹인데 그래서 이게 뭐 주요 사건들로 해가지고 내부 이메일이 유출이 되고 트럼프 측 인물이 뭐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괴롭혀 왔고 결국 탄핵안까지 발의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스틸 문건이라고 해서 이게 스틸이 훔치다 스틸이 아니고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민간 정보 문서예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뭐 힐러리 캠프와 이 민주당의 의뢰를 받은 여기가 이제 작성을 의뢰를 했는데 주요 주장은 뭐냐? 트럼프가 러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크렘린궁 이 러시아가 트럼프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틸 문건이 나와서 그러니까 미확인 정보죠. 찌라시 같은 걸로 FBI가 이걸로 영장을 받은 거예요. 피사 영장이라고 해서 미국에는 비밀 법원이 있습니다. 네, 비밀 법원. 거기다가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FBI가. 그래서 비공개로 이 스틸 문건을 통해서 영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비판의 초점이 되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뭐 특검까지 이어지고 그런데 결국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네, 밝혀진 게 없었고 이게 과잉 수사라고 이게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탄핵안도 이제 기각이 된 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저찌 해서 살아남았는데요. 완전히 여러분 미국 민주당은요 더 심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는 뭐 그냥 이 미국 민주당의 뭐 어떤 걸 뭐 했다 뭐 이런 뭐 음모를 펼치고 과잉 수사를 하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묻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복귀하고 지금 2기로 돌아온 상황인데 8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해제된 기밀은 오바마가 모든 것을 기획했고 오바마가 뒤에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사실상
쿠데타를 준비했다. 이 오바마가 퇴임했는데 오바마와 당시 국가안보 내각 구성원들이 당시는 오바마 정부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 11월에 대선을 하고 1월에 취임을 하니까 11월부터 1월까지 오바마 정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동안 이것을 계획하고 정보 보고서를 조작하고 정치화해서 사실상 수년간의 쿠데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기밀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오바마에 대한 어떤 이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요. 플러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음 영상에 올리든가 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국방부 내부 정보에 접근했다. 심지어 2016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접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누구냐? 오바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 공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의 이 미국 클라우드 접근을 모두 해제하겠다라고 이렇게 긴급 발표까지 한 여러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트럼프 입장에서 일거의 척결이란 건 뭘까? 이거 하나하나 범죄 혐의 다 잡아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바마 한 명 잡아다가 탈탈 털어버리면 그거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미국 정보국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나 여기는 확실히 더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앞에서 나온 이 국무부 공문이 오늘 내용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바마 관련한 소식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더 흥미로운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채널홈 들어가셔서 이제 더보기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